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팀 수석 연구위원 서건희 팀장, 헬스케어 2023년 전망, 의심할 여지 없는 성장 섹터이다. 자, 그래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성장 섹터, 헬스케어, 당연한 부분이죠.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 이 부분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산업, 헬스케어,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 세 번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확장. 이게 바로 다음번 문명의 중심입니다. 자, CMO, 삼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의 대한민국의 심장은 누구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이다. 이 부분은 미디어에서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램버스님께서 우리 주주님께서 보고서를 셀 동인 홈페이지에 옮겨주셨던 부분을 같이 참조하였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기업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요. 원가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원가 경쟁력. 먼저 치고 들어간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핵심은 원가 경쟁력이다.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다 들려드는데 중요한 건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얼마나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 결국 과점으로 끝을 맺게 될 겁니다. 반도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도체도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그런 삼성전자가 다 시장을 잠식해 나갔죠. 그 연장선에서 아직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SABCS. 자, 보면은요. 샌안토니오 브리스트 캔서 유방암 심포지엄. 이 부분이 2022년 12월 6일에서 10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곤잘레스 센터에서. 그래서 연사들이 항체 약물 접합제 사용을 검토합니다. 항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항체를 치료제로 사용한 후 특정 세포 표적 항원에 독성이 강한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표적 차량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DC는 표적 세포로 쉽게 이동하여 세포 독성 페이로드를 방출합니다. 자, 어떤 박사님이세요? 파울 휠 페런 박사. ADC의 개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에 86개의 ADC사가 있으며 10개의 ADC가 승인되었거나 규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3가지 유방암 치료제의 ADC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다른 ADC가 개발 중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로드, 케미컬, 링커, 그리고 항체, 여러가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항암제 시장은요. 이제는 케미컬, 독성 항암제입니다. 독성 항암제, 그리고 항체, 자, 표적 항체, 그 다음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뭐가 들어가냐면 면역 감염 억제제라고 해서 항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암세포는요. 자꾸 사면을 시키고 수술을 잘려버리고 태워도 자꾸 재생을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자기 주위에 종양 미세화 환경이라는 그물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우리 보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봐서 죽여야 되는데 T세포로 가는 놈이죠. 얘가 그물이 쳐져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옵디보와 키트루드라고 하는 이 면역감염 억제제를 몸속에 투입을 하면 이 그물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드러나겠죠. 그럼 면역세포가 이제 공격을 하거나 케미칼이 공격하거나 표적항체가 달라붙거나 또는 ADC가 가서 달라붙는 이 병용 임상이 항암제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로서 ADC에 글로벌 빅팜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죠. 유독 셀트리온이 ADC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컨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집행돼 왔습니다. 이제 익수다, 레고캠, 셀트리온, 그리고 피노바이오 이 부분에서 일본의 다이치 상코가 에너투를 바탕으로 해서 기립박수를 받아내었죠.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캐시카우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바이오베터, 램시마 SC가 바이오베터와 신약으로서 분명히 저는 블록버스터에 등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쟁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 세계에서 유효성, 안정성, 편의성을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블록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키운 신약 하나가 결국은 글로벌 빅팜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돈으로 해서 어디에 투자가 되냐? 바로 이런 신약들에게. 그리고 옵티브와 키트루다, 셀트리온이 다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큰 그림, 자가면역 질환 시장을 능가하는 항암제, 폭발적으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제약바이오 문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셀트리온은 오래전부터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어서 성장 동력으로 ADC 선택한 바이오 기업들, ADC 통한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힘실어 미래 먹거리 확보, 레고캠바이오 4.8조 원 규모 ADC 기술 이전 계약, 국내 원탑 ADC는 레고캠입니다. 피노바이오가 3세대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국내 원탑 ADC는 레고캠이에요. 독보적이고요.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 피하 주사 제형은 알테오젠, 각 섹터별 바이오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빅팜이죠. 적수가 없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셀트리온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ABL 바이오, 레고캠도 언급되고 있고요. 바이오텍들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이 중심에 있어서 대한민국 ADC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가 미국에서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오시밀러 깃발을 누가 먼저 꼽을까? 52조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미국 특허 만료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의 물결을 넘어서는 두 번째 물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장 선점이 관건이다. 국내외 기업 쟁탈전 예고, 오리지널사 약가이나 마케팅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핵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은 가격이다. 오리지널에 비해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 후발주자일 경우 선발주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가 경쟁력, 공장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수율과 그 다음 직판으로서 우리는 볼륨을 확보하였죠. 이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블록버스터급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다는 것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의약품 외에 저극증을 가진 유사 의약품도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 시장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곧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이기 때문이다. 자가면역 질환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됩니다. 자, 항암제도 시장이 무척 크고요.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자, 이 기준점 2023년 다 미국 시장에 열립니다. 도합 50조, 유럽 2024년, 2025년, 스텔라라, 아일리아 기준.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 국가이다. 다시 한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 송도의 송도 1호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경험과 노하우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기대해볼 만하다.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특허 소유회사가 약가이나 적응증 추가적인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든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진출 전략을 잘 펼쳐야 한다. 미국에서 직판으로서 모든 제품에 확장되는 우리가 두 번째 물결에 있다는 거죠. 주가는 바닥에서 빌빌대고 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만 보면, 시가총액만 보면, 차트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쵸?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의 계절은 가을 딱 1년입니다. 자, 봄 1년, 자, 이 계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봄 1년, 여름 1년, 가을, 겨울 1년, 가을 1년 봤을 때 3년은 모아가고 1년 동안 터지는 거예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17만원대 20만원에서 4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걔네들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쪽 빨고 계속해서 아랫꼬리 달고요.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물량 갖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신한, 삼성 튀어나와서 누르죠. 거래량은 급감해 있으면서 매크로 이슈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실적 성장도 저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지금 제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는 걸 지도를 끊임없이 매일 방송마다 언급을 드리잖아요. 실적 꼽힐 때, 폭발적인 성장에 나올 때, 3, 4합병이 이뤄질 때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정고점 돌파가 나와야 돼요. 한 방에.
그래야 남아있는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대량 쇼커버가 나옵니다. 이때가 우리가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까지 4년 이상 기다리셨던 분들, 전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 그리고 2년 한방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 분명히 지금 그 펀더멘탈과 시장 규모와 셀트리온 매출액이 2조라는 거. 셀트리온 매출액이 2조인데 3조, 4조 넘어가는 거. 내년에 3조가 언급되고 있어요. 4조 넘어가는 거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자,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기다려야 되겠죠. 못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20만 원 밑에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힘 뺄 필요가 있을까요?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 CEO 4연임의 무게에 실리는 까닭은 2023년 3월 임기 만료, 항암제 등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 2015년 부임 후에 3배 이상 기업 가치가 성장하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3, 4합병 적임자의 무게이다. 저 또한 이 4연임 하고 그 다음 3, 4합병 완료하고 이제 미국에 바닥 깔아놓고 그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셀트리온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김영기 부회장과 함께. 자,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번 4연임까지 하고 이제 그 정도 하면 인프라가 깔리면 뿌리를 이제 또 한번 깔게 되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볼게요. 셀트리온의 월봉인데요. 자, 주가가 바닥권에 있죠. 저보면은 참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도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미친 듯이 방송을 해대니까. 그리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1명, 2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98명이 보기에는 미친놈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왜? 98명이 포기하고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한두 명의 입장에서 98명을 봤던 어떤 느낌일까요? 자,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수급도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선수로 넘어가는 거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 매출액 3조가 증권사에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3상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과물을 계속해서 찍혀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흔들거리겠죠. 제가 방송 초기에 시작을 했어요. 여유자금 아니면 건드리지 않을 돈. 빤스까지 들어가서도 건드리지 않을 돈. 그리고 본업 또는 본업 이외에 성공한 거 찾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라. 이게 투자의 본질이다. 그래서 자, 이 가격대에 있어요. 지금 다시 3조가 목표로 되고 있는데 이때는 1조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가치가 3배가 넘어요. 숫자로만. 펀더멘탈의 가치는 제품 3개, 10개가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 열심히 이 거래량이 급감해 있으면서 열심히 모아가는 거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가의 본질 가치는 결국 펀더멘탈의 반영이다. 시가총액은 펀더멘탈의 반영이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호가창을 좀 보고 가죠. JP모건 열심히 또 들어와요. 또 내일 팔겠죠. 또는 모레 팔겠죠. 신한 왔다 갔다 지들끼리 또 자전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22만 7천 주라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씨가 말라 있다. 뭐 CT가 장중에 조금 들어왔고요. 14,000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한국 매일 보내는 애들이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거의 공매도의 매매 물량 자체가 전무후무합니다. 오늘 조금 늘었는데요. 8.63. 늘은 게 8.63이고요. 9.36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게 8.63입니다. 0, 0, 0, 0 4번을 찍고요. 3, 4, 2. 거래량은 22만 7천 주, 오늘 0.8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가격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지치지 마세요. 내일 또 지치지 마시고 올라간다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에서 올라간다 좋은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올라갈 때 좋으면 떨어질 때 슬프다니까요. 왜? 3년 동안 슬퍼야 되고 1년 동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본질에, 다른 거에, 또는 연구개발에, 저와 같이 경제와 또는 보통 큰 매크로와 또는 기업 분석과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R&D와 투자 역량을 키우는데 그게 진짜 투자의 매크로 그루들이 하는 행위이고요.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의 그루들 뭐 박용옥, 주식투자 도식농부 박용옥, 주식투자 교과서 박성 등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슈퍼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67, 거래량 25만 주, 오늘 0.78 약보합. 셀트리온 제약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8.72, 거래량은 3만 9천 주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삼형제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만주, 외국인이 3만 4천 주 매수했고요. 이 물량, 기간이 4만 5천 주를 외국인 3만 4천 주, 개인이 만주 담았다. 금융투자가 2만 4천 주, 연기금이 1만 2천 주, 사모펀드가 9,4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 금융투자는 그렇지만 21만 주, 연기금은 4만 7천 주, 사모펀드는 8만 8천 주, 투신 5만 5천 주, 보험 3만 8천 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루의 흐름 같죠?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도 개인 기준 10만 주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8만 2천 주, 기간 약 2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하루의 흐름 같긴 하지만 수급이 살짝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자, 헬스케어는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 달 기준. 오늘 외국인이 2만 3천 주, 개인이 2,462주 매수했고요. 기간이 2만 3천 주 매도하였습니다. 기간은 연기금이 1만 5천 주, 금융투자가 약 7천 주, 투신이 1,000주 매도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엔 개인이 72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기간과 외국인 반반씩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37만 주, 36만 주. 그중 금융투자가 16만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약 27만 주. 한 달 기준 매도의 주체는 연기금이었다. 사모펀드는 15만 주. 그러나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수급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한 김에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삼형제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자, 보시죠. 340만 주가 오늘 기준 기간으로 240만 주, 외국인으로 113만 주, 연기금이 126만 주 담고 있다. 셀트리온도 볼게요. 자, 개인의 한 600만 주가 나란히 외국인과 기간으로 반반씩 넘어가고 있고요. 연기금은 193만 주 담고 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제약. 오늘 개인이 6,446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간은 각각 2,700주, 기간은 한 3,9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 3,9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2,400주, 사모펀드가 약 1,5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1만 7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30만 주와 기간에 약 17,000주를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 대차장고 보고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장고인데요. 7만 1,000주 들어서 1,040만 주, 다시 1,000만 주 아래로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3,000만 주에서 줄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죠? 그런데 보면 우상향이죠? 단기간에 보면 한 달 기준 보면 석 달 기준 보게 되면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 부근에 와 있다. 그리고 다시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누적잔고도 줄었잖아요. 요렇게 줄다가 대차잔고보다는 조금 더 줄어 있어요. 요 정도. 다시 아래로 뚫고 내려갈 거다.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신용잔고 비율 보고 갈게요. 자, 대차잔고하고 신용잔고 비율은 어제 기준입니다. 자, 신용매매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0.82. 자, 변동이 없죠. 바닥권이고 헬스케어 1.42. 바닥권. 셀트리온 제약 1.15. 삼형제다 신용잔고 비율은 바닥권입니다. 누르는 물량도 많지가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보고 볼게요. 오늘은 거꾸로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0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봐도 다우, 나스닥, S&P 다 하락 마감했고요. 상해 강보합, 니케이 강보합, 항생은 약보합. 자, 혼조세를 보였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약보합권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죠. 자,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좀 튀었어요. 1320원 다시 1320원대로. 그동안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급하게 올라갔던 게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살짝 나오고 있는 거겠죠. 달러가 105.23 달러에 대한 강세, 105.23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가 76.93 살짝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3.58, 2년물이 4.37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번 연준의 FOMC 회의와 물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증시의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대해서 멘탈적인 부분과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중요한 건 내 멘탈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드세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니까. 기업 가치는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뼈대인 바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매크로가 투자에 바로 그루들이 끊임없이 투자했던 지난 원칙의 본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